작은 습관은 매일 아주 조금씩 변화를 만듭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자는 이것을 원자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작은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1%씩 나아지는 것은 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이익들이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씩 좋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집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습관의 복리 효과라고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현재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당신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승리가 당신의 믿음을 바꿉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나는 이것을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건강한 선택을 더 쉽게 합니다. 이것은 좋은 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습관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체성이 다시 습관을 강화합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정체성도 변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4가지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하라입니다. 당신의 습관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8시에 10분 동안 운동한다고 쓰세요. 두 번째 법칙은 매력적으로 하라입니다. 당신이 이미 좋아하는 활동과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쉽게 하라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분 규칙을 사용하세요. 습관을 2분 이내로 시작하세요. 네 번째 법칙은 만족스럽게 하라입니다. 습관을 한 후에 즉시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 네 가지 법칙을 따르면 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이 법칙들을 반대로 사용하세요. 첫 번째 법칙은 습관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재 습관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습관 점수판을 만들어서 당신의 일상 행동을 기록하세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행 의도를 사용하세요. 실행 의도는 나는 시간에, 장소에서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분명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습관 쌓기입니다. 당신은 현재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에 나는 2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이것은 두 습관을 연결하여 분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디자인하세요. 좋은 습관에 대한 단서를 눈에 띄게 두세요. 나쁜 습관에 대한 단서는 숨기거나 제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내가 그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부릅니다. 습관 쌓기는 새로운 습관을 이미 있는 습관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 후에 1분 동안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 마시는 습관이 명상의 신호가 됩니다. 신호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뇌에 알려줍니다. 습관 쌓기를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나는 현재 습관 후에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 방법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또한 작은 성공이 동기부여를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단 2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는 동기부여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환경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크게 결정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간식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더 자주 먹게 된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보기 어렵게 만들면 그 습관을 덜 하게 된다. 클리어는 이것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 주변을 바꾸어서 좋은 습관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동기부여는 자주 변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하지만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하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어라.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할 준비가 된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습관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 자기 통제는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 디자인은 자기 통제의 비밀입니다. 나쁜 습관의 단서를 보이지 않게 하세요. 예를 들어, TV를 다른 방에 두면 덜 봅니다. 좋은 습관의 단서는 눈에 띄게 만드세요.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면 아침에 운동하기 쉽습니다.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의지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쁜 습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습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지 않으려면 콘솔을 친구 집에 두세요. 자기 통제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면 더 나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습관이 매력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쉽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우리의 뇌가 보상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뇌는 보상을 받을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느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좋아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쁜 습관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의 단점을 생각하면 그것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습관은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요점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운동을 자주 하면 우리도 운동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승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있으면 나쁜 습관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룹의 규범을 따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습관을 이미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그 습관이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사회적 기대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운동을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속한 문화와 집단을 반영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먼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습관은 신호, 갈망, 반응, 보상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이 단계를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갈망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의 나쁜 결과를 생각하면 갈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 리모컨의 배터리를 빼면 보는 것이 번거로워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상을 만족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의 즉각적인 결과를 더 분명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나쁜 습관을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분 이하로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을 2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습관의 시작을 매우 쉽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간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반대로, 나쁜 습관의 단서를 없애거나 숨기세요. 이렇게 하면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습관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습관을 할지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결정을 내리는 데 드는 노력이 줄어듭니다. 결국, 쉽게 만드는 것이 습관을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더 적은 노력으로 좋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면 운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마찰을 줄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찰이 적은 환경에서는 원하는 행동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자는 TV를 치우고 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을 읽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저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좋은 습관을 가장 쉬운 경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가장 적은 노력으로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2분 규칙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규칙은 새로운 습관을 2분 이내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기 대신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이렇게 하면 시작이 매우 쉬워집니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분 규칙은 습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방법은 지연 행동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큰 목표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승리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분짜리 습관이 더 큰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분 규칙을 사용하면 어떤 습관도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자동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쉽게 하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도록 환경을 바꾸세요. TV 리모컨의 배터리를 빼두면 TV를 켜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것을 약속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 메커니즘은 미래의 행동을 지금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운동 약속을 잡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람이나 자동 결제 서비스를 설정하면 습관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좋은 습관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쁜 습관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한 번의 결정으로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환경과 약속이 당신의 습관을 자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네 번째 법칙은 습관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먼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족스럽게 만들면 그 습관을 계속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운동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습관의 즉각적인 보상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습관 추적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습관 추적기는 당신이 한 일을 기록합니다. 기록을 보면 성취감을 느끼고 습관을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습관을 깨뜨렸을 때 즉각적인 불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걸면 목표를 지키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은 뇌가 그 행동을 다시 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네 번째 법칙은 습관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의 건강 효과는 몇 주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순간의 불편함은 바로 느껴집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지연된 보상과 즉각적인 보상을 연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습관 끝에 작은 즐거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나중에 해롭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그 습관의 즉각적인 불편함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 계좌를 만들어 담배를 살 때마다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동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습관을 유지하는 비결은 보상을 즉시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 파트너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운동하겠다고 말하면 파트너가 물어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책임 파트너는 보통 친구, 가족 또는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자신의 습관을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매일 파트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그의 습관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트너가 있으면 당신은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책임 파트너는 또한 당신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신도 오늘 책임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타고난 재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는 유전자가 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더 쉽게 배우는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타고나고 다른 사람은 그림을 타고난다. 그러나 유전자만으로 성공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유전자에 맞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리어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쉽게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반대로, 유전자와 맞지 않는 습관은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유전자를 알 수 있을까? 클리어는 오랫동안 해온 활동을 살펴보라고 말한다. 당신이 쉽게 몰입하는 일이 당신의 재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는 출발점일 뿐이다. 노력과 좋은 시스템이 더 큰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흥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지루함은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골디락스 법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동기를 유지하려면 적당히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쉬운 일은 지루하고 너무 어려운 일은 좌절감을 줍니다. 골디락스 법칙은 우리의 한계에 바로 바깥에서 일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계속 도전을 느끼고 지루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운동선수들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루함을 이기는 비결은 습관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면 지루함이 덜 중요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습관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이라도 다른 장소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루함을 참는 능력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적인 행동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방법으로 운동하면 몸이 적응하여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습관의 역효과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도 너무 오래 지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패턴에 갇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가끔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점검은 습관이 여전히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습관을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습관은 중요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